지난 시간에 통합치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 기제가 갖는 의미가 뭐고 왜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걸 강의했고, 그래서 그럼 이 치유 기제는 개념적으로 치유 기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그것보다도 치유 기제는 내가 쓰는 그 아주 중요한 용어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치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된다, 그럼 치유 기제가 발현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어떤 담론이든지 치유 기법이든지 무엇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뭐 된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조건인데, 치유 기제가 필요 조건은 아무리 있어야 그게 실제 치유 기제로 발현이 안 되고 반드시 충분 조건이 같이 그어야 돼. 심신치유 기제의 발현의 필요 충분 조건은 심신치유 또는 치유에서는 상담심리치료나 우리 정신의학적인 치료에서는 주체는 바로 상담자나 정신의학자지만 치유에서는 주체가 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치유 전문가로서 주체이고 그다음에 치유 내담자 치유 대상자도 주체라 이거예요. 어느 한쪽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다.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지금 현재 서양에서의 상담심리 또 정신의학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주체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치유를 갖다가. 여기서는 양쪽이 다 그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라고요. 우리가 치유가 그거 하려면 여기서 치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여기서 인지적인 무지무명. 그게도 각성 자각 훈련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인지행동치유라든지 이런 게 요새 가장 주도적인 그런 상담심리 치유 중에 하나지만, 치유에서 얘기하는 인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인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지적 무명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불교의 모든 공해, 중도, 공,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이 교리의 핵심이 바로 연기에 있고 그거의 무지무명 때문에 중생들의 고통, 그것이 다 거기에서 생긴다 하는 걸, 그런 의미의 무지무명도 있지만, 여기서 하는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부터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게에서 어느 누구도 보통 우리 인간들은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하면. 전문가들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만 그걸 한 발짝만 벗어나서 구하면 전문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모든 거 전부 다 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부터 건강에 대한 것만 해도 건강에 대한 어떤 뭐 상식적인 그런 것이 의학적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 그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전부 다 고통받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언가 정신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런 걸 느낀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으로 그하는 것은 인지적인 무지무명, 그거는 서양의 인지행동치료에서 얘기하는 인지적인 그하고는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그 인지무명.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깨우치게 해준 게, 치유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인지와 관련되는, 그 인지는 언제부터 형성된 거냐 하면은 2살, 3살 때부터 언어를 할 때부터 생긴, 그거와 동시에 자기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거기서 생긴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부딪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인지적 무지무명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 각성과 자각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각성이란 말이 굉장히 돼요. 각성, awakening, 각성. 이게 내가 각성 자각이란 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awakening, awareness. 각성이란 뭐냐? 우리가 자각이란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자각은 감각, 지각적인 어떤 자각에서부터 그 위에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걸 갖다가 그 하는 데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 정립에서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그런 자각, 이런 자각까지, 자각이라는 것도 여러 수준의 자각이 있는데 그런 자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한테는 이 각성이 왜 필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각성이나 awakening이라는 게 뭐예요? 탁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잠에서 확 깨어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잠든 상태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거기서 확 깨어난다는 뜻이 뭐냐면, 보통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그 사역을 딱 멈추는 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생각이나 또는 범민이나 모든 게 과거나 또 내일의 걱정, 미래의 걱정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건데, awakening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갖다가 딱 알아차리면 현재로 탁
탁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현재 의식으로. 여러분이 내담자 치유 대상자들한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그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부처라 이게 부처.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는 항상 그의 자동 반응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은 그런 거를 자기가 모르게 딱 아는 순간 지금 현재 이 상태. 이건 우리가 마음 챙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 현재라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가 양자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양이 아니에요. 이것도 개념이고 관념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재예요. 지금 현재. 과거나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관념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 자체는 각성을 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뭐냐면 누구나 처음부터 이게 그런 각성하고 자각하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심청 무의식. 불교로 이야기하면 불교의 아래야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무의식, 말라식이다. 표청의식. 우리 오구의식이란 육식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라는 게 우리에 있는 것이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발현될 때는 이게 섭력으로 나타나요. 섭력. 칼마의 힘의 섭력.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게 다 습기로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뇌에 표청의식으로 있는 것들은 섭식으로 나타나요. 섭식.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완전히 관성적으로 나타나요. 관성적으로. 우리가 습관이에요. 이것이 에너지적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자동 반응하는 식으로 다 그한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딱 벗어나는 것이 어웨이크닝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를 배우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거거든요. 여기서 치유자는 이런 거예요. 치유자는 여러분 같은 치유 전문가들하고 나중엔 자기 치유하게 되는 사람. 처음에는 이 전문가들 치유의 길라잡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뭐 상담 심리하고 다른 그런 치유자의 위치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 치유를 하는 단계에 아마 그 치유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문 치유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그 측면이 있는 걸 보는데, 그럼 그렇지만 여기서 치유자 할 때는 보통 이제 치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심신의 이제 병리장애나 불균형 상태나 온전한 진단과 평가에 따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하여튼 평가를 해가지고 치유 원리, 앞에서도 치유 원리와 치유 요법과 치유 기제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정확한 인지 자각 이게 중요하다, 이거 자체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치유 요법, 정보를 숙지하고 기질 개성에 맞는 치유법을 선택하고 이런 걸 하는 것까지는 필요 조건이랍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치유 기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필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치유 기제가 발현되는 게 아니죠. 치유 기제가 발현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란 뜻이고 이건 치유자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충분 조건은 뭐냐? 온전한 건강. 온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건강 관리라고 몸, 기, 감정, 정서, 마음, 혼, 영 해서 통속적인 바디, 마인드, 스피릿 그런 거에 대한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이고 확신적 의지와 신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치유는 의지예요, 의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내담자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는 정신심리적인 장애나 장애 증후로서 현재 좀 자기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좀 괴롭거나 그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아주 경적인 사람, 경미한 상태에서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그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런 게 훌리한 상태에 그한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상근기로서 그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한 보통 정도는 어느 정도 있다. 정신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중증인 상태. 이 세 가지로 이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것도 범주화하는 거지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모두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동일한 인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범주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뿐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의지.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생은 그냥 한 생을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 신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냐면 정신 심리적인 장애라는 거는 이게 모든 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혼의 문제라고 그래서 혼의. 그게 혼과 영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거에서 영적인 문제하고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그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만 그건 거의 없는 거고 대개는 영아가 태내에 있을 때나 출산해가지고 대상, 양육, 부모에 의해서 그 부모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부모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충격, 이걸 줘가지고 영적으로 이상해지면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영은 혼의 외체라고 하면 몸이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생에 나와가지고 성장해가면서 혼 자체가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주체인데, 본질적 주체인데, 우리가 이거는 근본 주체라면 근본, 이게 근본적인 주체고, 이거는 우리가 생명력을 실상, 이 상자를 내가 쓰는 걸 중요해. 우리가 뭐냐면 정묘계, 형상계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의식, 이 이지적인 식들, 본식들이 전부 다 형상계 그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영이 뭐냐면 그게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영은 생명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기를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물들이 어떤 사자한테 잡아먹힐 때 영양이 도망가게 하는 것은 영양의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력 발현의 주체예요. 생명력이에요. 주체라 이게 주체. 무조건적인 거야. 살고 보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본의 지혜가. 혼의 지혜는 나중에 이제 혼이 깨어나고 수련해가지고 유견지기. 그러니까 소화적인 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혼을 갖다가 자아다. 불교에서도 말라식을 가짜,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근데 그것도 이제 수행하고 수련해가지고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런 혼은 대혼인 거죠. 그건 유견지기를 가는 거예요. 보통 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살고 보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혼의 속성이라고 해요. 또 생명력 발현에 대한 의지가 바로 혼에서 나오는 거로 혼. 생명력 발현의 주체인데 이거의 의지가 바로 혼의 의지라면 혼의. 우리가 얘기하는 의지다 할 때는 다 혼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온 건강이 뭐냐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온 건강에 대한 건 여러분 치유자니까 여러분들이 온 건강이 뭐냐에 대한 걸 가이드 안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과 또 그거에 대한 긍정적 확신적 의식이 긍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혼의 위축의 문제예요. 혼의 위축이 여기서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영적인가 아닌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대상관계에 의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인지에 따라서 생기는 게 뭡니까? 자아란 말이에요. 자기.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에 대해 수반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 이런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수반해 가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위축이 되는. 이 위축의 최초는 바로 인지고 인지에 상응해서 생기는 자아란 말이다. 이것의 문제가 이제 뭐다. 긍정적 확신적 의지와 신념으로 건강을 파괴하는 악화시키지 않는 생활 태도로의 각성적 전환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각성적 전환이라는 건 한번 각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각성해가지고 깨어나는 그거 반복을 해야지만 그 강도가 점점 그하면서 그하게 한다. 여기 중요해요. 결국은 충분 조건은 핵심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여기서 필요 조건에서 나온 일은 이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되면은 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처음에 2살, 3살 지나면서 잘못 각인된 왜냐면 그때 자체라는 게 인지발달 쪽에 전조작심 수준의 그것만 아는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 뇌라는 것도 어때요? 뇌라는 어떤 인지가 됐다면 인지와 동시에 뇌, 지, 정, 의의 인지의 지혜에다가 정, 변형계의 것, 감정, 정신인 것 이거 자체가 동시에 이렇게 각인되는 거예요. 동시에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최초의 인지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인지에 상응해서 자기라는 의식이 발현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혼이 위축되면서 혼이 주체인데 혼이 제일 그할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 위험, 불안 이런 의들이란 건 이건 뇌에 그런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뇌 스스로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뇌는 그런 걸 발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우리가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것은 우리 치유자들은 자연의학, 소위 자연치유 이걸 굉장히 중시하죠.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치유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 회복력, 또 항상성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든 그보다 더 위의 차원에서 얘기하든 근본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주체에 의해서 이게 그하는 거지만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학, 자연치유가 지금 오늘날 뭐 자연의학적인 거 하고 또 자연치유적인 거 서양에서도 지금 통합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이런 자연의학적이고 자연치유 우리 몸 또 이 몸 활동할 때는 우리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고 그 위에 감정, 정서, 마음, 뭐 정신까지도 전부 사실은 다 자연치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들은 위축이 되든 아주 위축이 되면 정상에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몸의 자연치유력이 발현돼서 몸 스스로 치유되게 하는
인지적 각성 자각에 의한 실천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각성 자각이에요. 그래서 몸과 체제에 맞는 자연 치유법들, 이걸 우리가 치유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법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섭생, 섭증, 양생, 오감 치료, 또는 에너지 치유, 감정 정서 치료, 운동, 수기, 기공 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자연 치료 수십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어느 치유자든지 이 중에서 자기에 맞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유 기제라는 게 여러 단계, 기본 치유 기제와 그 너머의 일반 치유 기제와 고급 치유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고서는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 알아차림, 자가의식의 지속적인 유지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몸 수련과 그걸로 하면서부터 우리 기공이든지 요가든지 소마든지 간에 지금은 전부 다 마음 챙긴 기반 그거예요. 모든 기공 자체라는 게 명상 기반, 치유 명상 기반이랍니다. 거기서 중요시하는 게 바로 마음가짐, 알아차림, 자아의식 이런 거였는데 통합치유 발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온전한 통합치유 정보의 실천 의지와 각성 긍정 마인드 훈련, 이게 이제 뭐냐면 혼의 치유예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은 혼의 치유, 위축된 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모든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게 혼의 위축과 장애와 관련된 문제예요. 영적인 건 제외라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다음에 정신병이 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닌 사람들 중에서 혼의 위축과 관련된 것들이란 건 전부 다 혼이 아까 두려움, 불안, 공포, 강박, 스트레스, 감정, 정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그하기 위해서 중독에 그하고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란 건 전부 다 혼의 위축과 관련되는 문제다 하는 걸 알면은, 그리고 각성적 혼유라고 되어가지고 혼의 치유래. 각성 긍정 마인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혼은 각성이 안 되고서는 혼이 깨어날 수가 없는데, 혼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나고 영은 깨어나고 그하지만 혼은 각성을 하지 않고선 혼은 그냥 생명을 발현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주제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각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이런 혼 되살리기 치유, 이게 각성적 혼유라고 내가 여기 쓰고 있어요. 통찰적인 메타 자각 의식. 여기서 메타란 건 서양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메타 자각,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그걸 갖다 그 어웨어니스 그 자체를 어웨어할 수 있다는 걸 메타 자각으로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사용한 건 초자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메타 자각을 내포하면서. 초자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심청 무의식, 이게 아래야식, 말하식, 이게 영식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식의 영, 이 영의 식이고, 이건 혼식이란 말이에요. 혼식. 이건 뇌에 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초자각적으로 주시하는 수행을 해보면 이게 자기의 칼마가 움직여가지고 뭐가 나온다는 걸 쫙 알 수 있는 그 경지까지 한 사람들 그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를 주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에서 얘기하는 샤피로가 얘기하는 IAA에서 의도적인 자각, 의도는 혼의 수준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칼마적인 그런 섭력, 이것이 딱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걸 주시하는 거, 이거는 그거 다른 거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메타 자각이라는 것은 초자각적 주시, 영적이고 혼적이고 아래아식적이고 말아식이고 이 모든 것을 갖다 모든 걸 대상으로 딱 일어날 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어나는 것이 섭력이나 섭기나 섭식으로 일어나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에너지로 딱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다 일어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더라도 얼마 짧은 시간에 그걸 알아차려야 돼서 그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이 사실. 알아차리고 한참 있다 해도 알아차리는 건 중요한 거래요. 그죠? 점점 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게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옛날부터 쓰고 있는 그 물방울 이론. 왜냐하면 씨앗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물방울 하다 해도 뻥 터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딱 터지고 나서 터지는 것도 칼마에서 간 거냐, 무의식에 그냥 뭐 아니면 평소에 각인되어 있던 의식, 잠재의식, 이것이 그냥 딱 반응되는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서 그 아니면 이게 터지고 나가지고 이게 알아차리든 점점 그 하면 더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움직임이 보일 때 칼마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뭐 할 때까지 알게 되면 씨앗인 상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제하면. 깨어있는 영적 자각이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처음에는 학습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자로서 내가 하는 얘기는, 치유라는 것은 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모든 치유 대상자들, 내담자들이 치유를 원한다, 난 진짜 치유를 원한다 하면 처음에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수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수행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학습과 훈련이 위주가 되는 단계는 이게 혼의 치유의 단계예요. 혼의 치유의. 수련과 수행이다 하면 이게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수련 이거까지 하면서 수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치유, 여기서 자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럼 통합치유기제가 발현한다는 거에 주요 지침에 대해서 뭐냐면 모든 수준의 치유기제는 각 수준의 에너지 기제, 의식, 정보기제, 양면의 혼락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게 다차원의 생명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인, 신체적인 몸, 그 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건 뭐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기가 그걸 살아있는 생명무게. 우리가 아무리 생체가 아주 완벽하게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가 쫙 빠져나가게 하고 기가 딱 그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생명이 딱 멈춘다 이겁니다. 물리적인 그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기가 살아있게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딱 멈춘 순간 기가 먼저 빠져나가죠. 생체의 어떤 세포적인 거나 뭐에도 하나의 이상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장이고 생명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파동이니까 파동은 항상 에너지적인 측면, 기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반드시 뭔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정보란 게 식이라며, 식. 내 앞에서 얘기했는데. 에너지는 기고, 생명의 장이란 게 생명장의 파동. 파동이란 건 우리가 에너지, 기고, 플러스 정보, 식이다. 식이란 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심의 식이에요. 심의 식. 이 양면이에요, 이게. 이게 다 혼락기적으로 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장의 파동으로서 몸,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든지, 기적인 거든지, 감정정신적인 거든지, 심적인 거든지, 혼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얻은 것이든지, 이게 그 차원의 생명장이 전부 다 파동으로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향, 하향인 과정 혼락기적인 치유, 혼론의학, 혼론치유학이라는 걸 통합치유학이라는 게 그런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통해서 에너지는 물론 기본 그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만 그 위에 감정, 정서, 마음, 혼, 정신 이것이 다 현재 무질서하고 현재 위축되고 무한 상태에서 더 질서와 그한 상태, 안정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상향인과라고 그래요. 그럼 더 위에 건 어때요? 그야말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음 챙김, 명상, 수련. 이렇게 하면 그 아래로 마음과 감정과 또 우리의 몸의 기의 흐름과 신체적인 것이 어때요? 안정된 걸로 하고 그건 보다 근본적이죠. 사실 우리가 상향, 하향이지만 실제 가장 근본적인 건 뭐겠어요? 하향이라 하향. 그래서 우리 상하향에 대한 걸 우리가 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신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신체적인 거에 집중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감정, 정서적 문제가 있다면 감정, 정서를 더 집중해서 치유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하향, 올라키적인 인과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보면 치유 기제는 치유 대상자의 복합적인 병리장애 상태는 나만 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락기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외적인 사기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전부 다 뭐겠어요? 가장 어렸을 때, 2, 3살 때부터 영적인 충격을 제외하고서 인지와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대상관계, 환경 속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 병리장애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혼이 위축이 되고 그하면 당연히 혼의 위축으로서 아까 얘기한 두려움, 불안, 우울감을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예민해지고 신경증 제기되면서 또 감정,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교란되고 본능적인 추동 이것도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대체 쾌락으로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어때요? 동양의 음양, 오행, 원리에 의해서 다 신체에 상하는 부분들이 다 악화되고 하향됐다가 그것이 또 어때요? 방치되면 다시 위로 가면 더 악화된다 이거죠. 그게 빙빙 돌면서 더 심화되는 거예요. 결국 치유기제란 건 그래가지고 그 하는 걸 갖다 반대로 반전시키는 그런 제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치유 대상자나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걸 갖다 제대로 알고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그게 언급한 것부터 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그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 기제라는 것은 치유 대상자 복합적 병리장애서 이건 다 복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천 후천의 성명의 건기, 단계적 순적으로 발현한다는 얘기예요. 치유기제. 그러니까 치유기제라는 게 몸에서부터 그 위에 혼까지 점점 나쁜 방향으로 병리장애적인 기제로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악화된 상태. 이런 것을 반전시키는 그런 것이 치유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게 단계적으로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치유기제의 최초는 인지라예요. 인지, 자각. 상담 심리에서 얘기하는 인지, 자각을 내포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근본적인 우리의 무지, 그걸 갖다 한계를 갖다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치유 단계, 그거와 통합적 자각 의식 훈련.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서 일반 치유 기제가라는 게 지금 얘기한 그런 걸로서 이제 각 수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의 기본은 뭐냐? 여러분의 내담자나 누가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걸 알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해도 좋다며.
성격이라든지 그 인격 또는 이 기질 또는 체질 심지어 명리 이런 거 해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생하겠냐 하는 걸 대충 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왔더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냐 이런 걸 가도 난 진짜 벗어나고 싶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금 현재 그런 관습적 습관적인 생활 패턴 태도 이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중년이라면 젊을 때부터 해왔던 거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에서 지금 놓치고 있으면서 자기의 현재 위축된 그 속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내가 얘기하는 예비치유. 그걸로서 이제 그것을 그 사람 하여금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활 패턴의 변화부터 시작이 있어야 된다. 치유 기제를 갖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본 이전에 이제 예비적으로 이런 거 해보죠. 또 기본 치유 기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되고 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체 몸에서부터 위에 혼까지 어느 부분이 더 심하게 이 사람이 그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걸 더 집중해서 치유하면서 치유 기제를 발현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치유 기제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마음 챙김을 갖다가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 사실 마음챙김 명상보다 마음챙김 수련이 더 어려운 거예요. 명상은 이게 정신심리적인 상태가 이게 중증인 사람은 막 에너지가 아까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은 뭐 그걸 갖다 제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들 이게 못한다 이겁니다. 가벼운 사람은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 잠깐 뭐 잡념이라도 일어나도 사라지고 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챙김 수련이란 건 뭐예요? 행조자와 깨어서 생활 속에서 진짜 제대로 알아차림. 얘기하는 싸띠가 아니라 각성자각적인 이거란 말이에요. 이 치유 기제에서 왜 기본, 일반, 고급 고급 치유 기제가 자기가 가는 건 마음챙김, 명상은 물론 마음챙김 수련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섭력이나 습기나 써 나오는 것을 진짜 그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다 알아차리는 게 순간 찰나같이 알아차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럼 그거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짧아진다는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 의식 무의식에 대한 고급 치유기제는 아니지만 일반 치유기제 발현에 도움을 주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급 치유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는 않아도 된다. 완전하게. 그렇지만 우리 일이나 관계 소소한 사소한 이상 취미나 휴식에도 무심의 몰입, 열정, 즐김,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각성적 자기 긍정을 실천하는 건강한 자아를 되살리는 삶. 그게 혼의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축되고 그한 걸 갖다가 건강하게 혼이 살아남은 사람이 좀 신명이 생겨요. 활기가 솟아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또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혼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단계가 되면 혼의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단계로 가는 진짜 그런 고급 치유 단계로 가는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치유자라면 이건 치유자에 대한 얘기예요. 온전한 치유 원리에서 온전한 치유호흡이 나오는 거. 온전한 치유호흡에서 온전한 치유 기제가 된다 하는 거.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치유자로서 항상 자각을 해야 된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치유 대상자한테 맞는 그런 치유 기제를 기본적인 거여서 일반적에서도 그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런 까지를 거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치유 기제의 홀라키를 얘기하고 있다. 치유 기제. 치유 기제도 단계적이에요. 예비, 기본, 일반 홀로. 이게 내포하면서 초월하면서 그 위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치유 기제도 점점 더 심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본 치유 기제, 일반 치유 기제, 고급 치유 기제, 홀로 내포하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치유 기제까지 갔을 때고 그 사람이 그 고급 치유에 대한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할 때는 조적이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걸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진정한 마음챙김이나 진정한 각성 자각적이고 초자각적인 그런 걸로서 이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자기 통찰적으로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그거 위에 걸 함으로써 이거 다 내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제는 기존의 심리치료와 심신치유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해서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심리치유나 심신치유라는 건 뭐였어요? 통합의학적인 보완 대체의학적이고 자연치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고 기존의 심리치유는 기존의 상담 심리치료죠. 이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치유자로서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치유의 의지를 고취하고 인지 자각학습 이걸 하는 거하고 의식 훈련을 하는 거하고 혼유 의식 수련 이런 기존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 치유 기제를 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알아야 할 기회, 아처이고 하나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베타라고 한 것은 이것이 충분 조건을 갖다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각의식, 각성, 주시의식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초자각,
그걸 갖다 우리가 좀 더 현재 양자적인 걸로 하면 양자자각 의식이다. 양자 의식적인. 이 속에 우리가 치유 기제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결국 치유 기제라는 것은 치유 기제는 도표로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화살표 오직은 이게 병리장애예요. 병리장애 상태예요. 병리장애 상태가 사람이 방치해두고 가면 점점 더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레시월드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완전 병리적이에요. 완전 병리적인. 사람들에 따라서 완전히 병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거라 이겁니다. 또 경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태가 여기까지 와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에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더 그 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여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유법이냐. 2단계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지금 그 한 상태에 있다고 하자면 여기서 얘기해도 없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 치유를 이렇게 하면은 기본 치유 기제가 되면은 이게 치유가 이 상태에서부터 좀 더 이런 상태로 더 된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일반 치유 기제에 해당하는 걸. 이게 일반 치유 기제. 치유 기제라는 게 일반 치유 요법을 얘기해요. 그럴수록 이게 점점 더 이제 이게 더 위의 단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 오기 전에 이게 멈춰버린다 하면은 여기서 이게 굴러 떨어지면 이 옆에 우측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상태로 돌아오면 이게 지금 현재 상담 심리 쪽이나 성향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느 상태까지 좋아졌다가 더 멀리 그게 다시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나 이게 좀 나쁘면 시간이 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더 위에 단계까지 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거는 혼의 치유예요. 혼유. 혼유가 각 단계에서 다 가게 혼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면 진짜 이제 고급 치유로서 치유 기제가 발현되고 여기는 이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제대로 명상이나 수련이 될 단계 오면 그럼 어느 단계에 오면은 병리적으로 돌던 게 이 단계에 오면서 이제 점점 더 하면서 이게 더 이제 병리 장애 상태가 더 가벼운 상태로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하면서 반전하면서 건강한 기제. 그래서 여기서 완전 건강 상태. 이쪽은 이제 병리 장애 상태고 이쪽은 건강. 완전한 건강 상태예요, 여러분. 이쪽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건강 상태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온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머문다 하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거는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힐링에 의한 인덱스. 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지. 전문 치유에. 그럼 완전히 치유 기제가 병리적인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반전해가지고 건강한 쪽으로 가는 이런 게 딱 반전이 생기고 그럼 그걸 지나면 그 다음엔 일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태에서 더 이상 수련을 안 하면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마음챙김, 자기치유 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밑으로 오면서 결국 완전한 건강 상태가 오거나 또 사람에 따라 완전하지 않지만 이런 상태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상태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 또 그거는 이게 자기치유, 셀프 힐링, SHI에 해당하는 SH 자기 치유의 인텐시티예요. 사실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오면 자기 치유에 대한 인텐시티는 높아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이게 점점 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으로 증가되는 게 뭐냐? 이게 인사이트, 통찰적인 어웨어니스. 이게 통찰, 각성 자각.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밑으로 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수행적인 단계예요. 수행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이 치유자를 그 한데가 점점 더 그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뭐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 있었지만 이게 점차로 치유해서 이 위로 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임계점에서 딱 그하면은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이 완전한 이런 상태까지 안 온 상태는 어때요? 병리적인 상태에서 건강 상태로 조금 그한 상태인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게 그 병리적인 상태가 같지 않는 거예요.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더 내려오는 거지.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 이제 우리가 치유기제의 보표로서 나타낸 치유기제, 우리가 병리적인 상태,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스펙트럼이 이것이 전부 다 하여튼 이런 기본과 일반과 이런 거에 대한 또 혼의 치유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어떤 인계점에 와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이걸 자기 치유의 거예요. 그럼 자기 치유로 갖다 그 내려오면 자기 치유는 그건 너지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인사이트, 어웨어니스. 이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어떤 상태에 있다고 왔다 하면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karma, 성력, 습기 이런 것이 다 보이는 단계, 움직임, 이런 단계. 이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라 이게 혼의 치유는 모든 거에 바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뭐예요? 예비 치유 기제 앞에서 얘기했죠. 몸짓 유의, 생활 패턴의 변화 이거.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주의 상스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일만 가면서 살 수도 없지만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에서부터 어떤 그걸 넘어서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네 가지 사랑.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주의 상스.